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간에는 제 유튜브 여러 번 나왔죠. 장혁 씨 모시고 오늘 주제는 북한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을 본다면 어떤 느낌일까? 이 얘기 한번 나눠볼 텐데 왜 이 주제 정했냐면 얼마 전 북한에서 오징어 게임을 놓고 엄청나게 그 시비를 걸었죠. 무슨 양육강식의 뭐 사회를 보여준다느니 뭐 이런 온갖 비난을 했는데 과연 북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그런데 장혁 씨는 재작년 12월에 탈북해서 북한 사람들의 정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또 영상 사업도 하고 한국 드라마 북한에 들어간 거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서를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아서 장혁 씨를 게스트로 초대했습니다. 또 오징어 게임 보셨죠? 네, 봤습니다. 사실 뭐 그 오징어 게임이 되게 유명해진 그 계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넷플릭스에 뜨자마자 봤거든요. 근데 뭐 큰 기대를 가지고 본 건 아니고 어쩌다가 보니까 있었는데 일부를 보니까 멈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을 새워서 마지막 부까지 다 봤습니다. 오, 흡입력이네요. 저도 거의 뭐 당일에 다 보긴 했는데 네. 좀 잔인하고 이게 그렇게 인기가 있단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징어 게임 그 북한에서 그런 게임이 있나요? 아, 오징어 게임이라고 딱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뭐 일단 북한은 낙지라고 부르잖아요. 오징어랑 낙지가 북한 말이 달라요. 그리고 그와 유사한 게임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뭐 그 기자님도 어렸을 때 해보셨을 것 같은데 뭐 해바라기 이렇게 그려놓고 맞아요. 애들이 막 밀쳐내고 땡기고 그런 게임도 있고. 그렇지. 그게 오징어 게임하고 문양이 다르지 사실 뭐 밀치고 네. 죽이고 하는 건 똑같은 방식이죠. 네, 그리고 뭐 하늘 땅 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도 또 하기도 하고 애들이 어렸을 때 아무래도 많이 놀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많이 그 아는 형들이랑 동생들이랑 이렇게 무리지어 놀잖아요. 근데 그런 형태 유의 굉장히 많죠. 그럼 자 우리가 북한에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우리 한번 봅시다. 그 네. 게임에 나왔던 게 첫 번째 게임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네. 근데 북한에서 무궁화는 이게 한국의 상징 아닙니까? 북한에서는 아, 그런 거 좀 있죠. 저 있을 때는 그럼 진달래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건 잘 없었는데 혹시 있었어요? 네네,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는데 그가 유사한 형태 게임이 많았었죠. 뭐 이렇게 숨바꼭질이라 하죠.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어렸을 때는 그 맥락이 이렇게 셈을 세고 돌아볼 때 눈에 보이지 말아야 되고 조금 비슷한 그런 형태가 게 아닌가 있었어요? 싶습니다. 우리 네. 때는 숨바꼭질이 있었는데 딱 돌아봤는데 딱 서야 되고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러면 두 번째로 그 화제가 된 그 우산 뽑고 그거는 없지 않나 싶어요. 아무래도 그 노는 환경이 조금 좀 열악하잖아요. 시설이 깨끗하지 못하고 근데 흙 뭐 이런 바닥에서 많이 노니까 애들이 그런 먹는 걸 가지고 노는 거는 많이 못 봤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그 빨간 벽돌 같은 거 찧어서 뭐 풀이랑 놓고 애들이 그런 세간놀이 같은 거를 많이 해요. 아마 그런 맥락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밧줄 당기기는 뭐 우리 민족 게임이니까 당연히 있을 것이고 네. 구슬치기는 그거 어렸을 때 나도 많이 했어요. 아, 그거는 엄청나게 놉니다. 근데 북한에 구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베어링을 딱 깨가지고 그래서 그 마을 어른들이 맨날 애들이 와서 베어링 훔치간단 말이에요. 기계 거 뭐 상관없어. 베어링 굴리는 거 했는데 그 있을 때 베어링 했어요? 구슬 했어요? 뭘 베어링도 하고 뭐 이렇게 타일을 동그랗게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타일면이 매끈하잖아요. 바닥에서 이렇게 손으로 치기도 하고 뭐 못도 치고 딱지도 치고 뭐 그게 돈도 안 되는 건데 그걸 따겠다고 진짜 손이 부르트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우리 때는 구슬치기, 그다음에 이게 모치기라고 못 갖다가 이렇게 딱 쳐서 먹는 거, 네. 거기다 연덩이 갖다가 또 쳐서 노는 거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그 놀이 문화가 우린 같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랑 그 봤던 뭐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뭐 그런 거라든가 뭐 우리 집에 왜 왔니 뭐 고추 따러 왔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남북한 똑같거든요. 그래서 전통 문화는 사실 같은데 이제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씩 놀이가 바뀌는 게 아닌가. 그림 그려놓는 것도 다르고, 네. 예, 뭐 방식은 비슷한데, 자, 그럼 우리 그 오징어 게임 북한 사람들이 본다면 주제로 다시 돌아가면
북한에서 이게 양육강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게임이라고 드라마라고 엄청 비난했거든요. 아, 그랬어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본다면 어떤 생각 들까요? 그래도 계속 이쪽에서 뭘 하는지 모니터링을 한다는 소리네요. 네. 근데 북한 사람들이 본다면,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오징어 게임을 봤을 때 되게 재밌게 봤고, 그 드라마가 나온 것을 뭐 아무리 사회를 반영했다고 해도 작품을 가지고 사회가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뭐 부산행 나오면 한국엔 좀비들만 살고, 네. 범죄 도시 뭐 그런 거 보면 여긴 도둑들만 살 판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실제 대한민국에 왔을 때 소매치기라든가 이런 게 훨씬 줄고, 네, 훨씬 잘된 치안 이런 거 느낄 수 있었고요. 굳이 네 작품을 이렇게 사회랑 똑같다고 본다고 하면 북한이 되게 한국 사회 안 좋은 측면을 많이 포장해 사람들한테 선전을 해요. 뭐 거기서 대표적인 예가 뭐 30년 일해도 뭐 집을 못 산다든가, 네, 뭐 그 외 뭐 자살률이라든가 이런 안 좋은 측면들을 이렇게 많이 부각하면서 뭔가 한국 사회를 지옥이라고 묘사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도망쳐온 바보 같은 케이스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 보게 되면 그 게임의 구조가 말이죠. 네. 거기는 456명이 참가해서 401명이 다 먹는 승자 독식이 구조잖아요. 네. 그걸 놓고 북한이 비판한단 말이죠. 양육강식에 한 놈이 다 먹는 구조라고. 근데 어느 사회나 한 놈이 다 먹는 거 같지 않나요? 그 윗사회도. 보면 북한도 뭐, 근데 그 한국이 어쩌면 공정하죠? 네. 이겨야 누구든 승자가 될 수 있잖아. 이게 네. 그 물론 저는 오징어 게임 보면서 거기 탈북민도 다루잖아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뭔가 이렇게 탈북민이 한국에 와서 고생하고 힘든 모습을 보이는 게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이런 걸로 될 수도 있지만 너무 진솔하게 다룬 것 같아서 좀 더 공감을 하며 봤을 거고, 어느 사회를 떠나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가, 이게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촉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7, 8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상대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사회주의 체제하에 사람들이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걸 덜 느끼고 살았단 말이죠. 네. 그 시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살고 이런 데 많이 익숙이 돼서 잘 사는 놈도 뭐 종이 한 장 차이, 못 사는 놈도 종이 한 장 차이다 보니까 뭐 가난한 국가들이 원래 행복 지수가 낮지 않은 것처럼 북한도 진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는 있었어요. 가난한 곳이지만. 근데 90년도 지나면서 치열한 시장 경쟁 분위기가 되면서 역시 북한 역시 지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이쪽은 행복한 지옥이라면 그쪽은 지옥인지 모르는 지옥이죠. 그래서 자살률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진짜 없었죠. 자살하면 뭐 정치적으로 엮어가지고 네. 분리 가족 남은 사람 다 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자살하는 사람이 좀 많습니다. 많아요? 네. 근데 진짜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자살하는 케이스는 진짜 그 실련의 아픔을 참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그치. 부류가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들리는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많았냐면 한류를 봤는데 어떤 내 앞에 친구가 잡혀서 나를 불었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수사망이 좁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살을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이젠 자살하는 첫 번째 원인 1위가 네. 한국 드라마 보다가 들키면 자기 처벌도 두렵겠지만 가장 믿는 친구를 또 배신해야 된다는 그런 그런 게 부담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내가 들어가면 몇 년 먹을지 몰라요. 대체로 깜빵에 가면 인생 종쳤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둘째로 나의 가족, 부모님들 다 영향받고, 셋째로 내가 그 컨텐츠를 어디서 카피를 했는지를 꼭 물어야 되는데 이걸 볼 곳이 없어요. 네, 진짜 친구를 배신하지 않으면 살아나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선량한 마음을 가진 착한 애들은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현실 도피 뭐 이런 차원에서 훅 약을 먹어버린다든가 막 뛰어내려 죽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가지고, 요것만 봐도 한쪽은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가능성이 좀 있지만 저쪽은 영화를 봤다고 자살하는 게 이게 천국이라고 말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한국 드라마 보다가 걸린 사람들 모아놓고 오징어 게임하면 되겠다. 그러면 자원자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 드라마에서 보면 나는 그 잔인한 장면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북한 사람들 봤을 때 와, 뭐 저거 잔인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없을까요?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잔인함이 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치열하고 좀 더 이렇게 위험이라든가 그런 데 많이 노출되는 삶을 살면 뭔가 좀 정서적인 감정적인 것보다는 본질적이고 그런 데 집중하게 되면서 잔인함 자체는 덜 초점을 맞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죠. 하긴 뭐 북한 사람들이야말로 누구보다 총살 맨날 보여주니까 뭐 총이 맞아 죽는 건 리얼하게 너무 많이 봤잖아요. 우린 TV에서만 보고. 그럴 수 있죠. 이쪽은 완전 허구하고 상상만 한다면 그쪽은 실제 당한 쪽이니까. 그것만 봐도 참 잔인하네. 그러면 좀 결과적으로 말했을 때 2년 전까지 북한에서 살았던 장혁 씨의 느낌상 오징어 게임이 만약에 들어간다 하게 되면 엄청 북한 주민들도 좋아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네, 아마 없어서 못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많이 또 이렇게 몰입해서 볼 수 있었던 내용이 뭐냐면 그 이정재 그 배우님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구슬치기, 뭐 깐부 이런 거 하는데 그 나중에 그 어르신한테 다 떼우게 돼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뭔가 어쩔 수 없이 인간 본연의 그런 데 충실하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네, 살기 위해서. 네, 근데 거기서 보여주는 그 배우는 작품의 그 인물은 엄청나게 따뜻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되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 딱 처하게 되면 인간 그런 본연의 자세, 막 그런 본능에 충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걸 보면 북한 영화랑 많이 다르거든요. 네. 북한은 항상 긍정적인 것만 다르다. 그럴 때는 꼭 또 슈퍼맨이 되죠. 막 희생하고. 무조건 그런 데서는 자기의 원칙과 이런 거를 타협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 목숨을 내대서라도 이런 걸 지킨다. 어찌 보면 멋있을 수도 있는데 작품이 현실감이 떨어지니까 몰입도가 떨어지는 이런 걸 보면서 만약 이런 작품이 들어가면 북한 사람들이 볼 때 그렇지. 내가 나의 내면의 목소리 충실하고 솔직한 게 죄는 아니구나. 네, 이걸 나쁘다고 교양하거든요. 북한은. 그 북한에는 항상 내가 죽지 남을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라는 건데 여기 와서 보니까 살자고 하고 이기심을 가지는 것 자체는 욕먹을 일이 아니다라는 걸 내면에 깔고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더불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양보할 건 양보하고 존중할 건 존중하면서 이게 사실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숙이 되니까 너무 편하네요. 그 북한 사회가 괴리감이 뭐냐면 이 사상 선전은 말이죠. 남을 위해서 네가 죽어라고 가르쳐 주는데 실제 북한 사람들은 오징어 게임 같은 극단적인 상황,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진짜 죽음의 위기엔 뭐였는데 내가 살자면 배신해야 되고 이런 걸 다 느껴봤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더 와닿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먹힌다. 먹혀도 대박이죠. 들어간다면. 그런데 여러모로 봤을 때 잔인한 장면, 또 북한에서 리얼하게 죽이는 장면 봤지. 뭐 자살하는 사람들 처벌 안 해요, 가족은? 너무 많아서? 이제는 그런 거 가지고 너무 그러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자살해도 자살로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살자도 더 많지. 극단에 몰린 사람들. 그리고 살기 위해서 말하자면 배신을 때려야 되는 그 90년대 그 상황도 다 겪어봤지. 하니까 맨날 북한에서 뭐 하던 그 착하게 살아라 이것보다는 인간 본능적인 오징어 게임이 더 잘 먹힐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제가 북한 당국자, 한국 오징어 게임을 비판한 북한 당국자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그래도 456명 경쟁에서 누구나 1등 할 수 있고 이긴 사람이 다 갔잖아요. 북한은 한 놈이 정해져 있어. 나머지는 다 너야. 무조건 다 죽어야 돼. 한 놈을 위해서. 이게 올라올 수 있는, 그래도 이거는 게임의 룰이 공정하고 한 명은 누구든 될 수 있는데 북한은 이게 안 되잖아요. 정해진 한 놈을 위해서 나머지가 다 죽어야 되는 이 오징어 게임보다도 못한 북한 사회를 뭐 감히 자기들이 우리를 시비할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장혁 씨와 함께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한번 소감 나눠봤는데 재밌었습니까? 재밌었다면 구독, 추천으로 주성화TV 시청해 주시고 또 장혁 씨가 또 들어보면 재밌는 얘기 많아요. 다음 시간에 또 모시고 재밌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